의원하고 김항식 국무총리하고 요즘 서울시장 후보 놓고 경합 중이잖아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옥신각신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면 우리 아산은 성스러운 민족혼을 모신 대한민국의 영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곳 아산 애국심의 본향 현충사를 참배하고 왔습니다. 중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 앞에 옷깃을 여미면서 나라 사랑의 결의를, 구국의 결의를 저도 가졌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라고 다짐하시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온몸을 구국 충정으로 불살랐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혼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왔고, 저에게도 이 부족하고 역량이 없는 정진석에게도 장군께서 제발 힘과 용기를 주십사 하고 간구했습니다. 그 소장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이순신 장군 탄신일이 4월 28일 아닙니까? 4월 28일 날 큰 행사를 아산에서 치르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신 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이셨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부터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참석을 하셨다고 해서 바로 제가 청와대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는 반드시 4월 28일 충무공 탄신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곳 아산을 공식 방문하도록 요청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산 인구 30만의 이제 중견 도시로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반가운 선물 하나 먼저 발표하고 싶은데요. 시장을 가서 상인들 만나 뵙고 어르신들 만나 뵈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인구 30만 도시에 응급실 딸린 종합병원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산에 종합병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부끄러운 문제이기 전에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도지사가 되면 종합병원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하는 것은 늦습니다. 저는 지난 2월 말에 국회 사무총장을 퇴임한 이후에 아산에 그 소식을 접하고 백방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불그룹의 박유상 회장과 만나서 평소에 의료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또 아산 천안에 사업체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었고 영남권의 병원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인데 말씀을 드렸더니 며칠 고민을 해보셔서 답을 주셨어요. 아산에 250 내지 300베드 이상의 응급실 달린 종합병원을 설립하겠노라고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아마 200-300베드 정도 되면 아산 정도의 감당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 이상도 도에 가서 우리 의료복지 문제를 확충하는 문제를 더욱더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홍문표 의원님, 또 이명수 의원님, 전영학 의원님과 함께 저 세 분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자체를 정말 일생의 정말 보람이요, 추억이요, 영광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선에 진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희정 현 지사를 꺾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전용학 의원께서 연설을 아주 정말 힘차게 해주시면서 왜 충청도와 강원도에는 이 우뚝 선 후보가 없느냐 이런 신문 기사를 읽고 왜 안희정이
지사의 지지율은 그렇게 높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은 그렇게 고공행진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희정 지사가 일 잘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잡히지 않으시죠? 근데 왜 이렇게 지지도는 높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데는 저희 새누리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노무현의 마지막 카드 안희연을 충청의 차세대 주자로 그쪽 진보 좌파에서는 미리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충청의 차세대 주자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안희정 지사는 경쟁자 없이 혼자 뛰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안희정 지사만 돋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그것이 안희정 지사의 높은 지지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안희정 지사, 제 고려대학 4년 후배입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정치 일찍 시작해서 우리 네 사람 중에서 국회의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을 하고 국회 정보위원장, 장관급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추천으로 영광스럽게 청와대 정무수석의 도임을 완수했습니다. 풍부한 국정 경험, 국가 전체를 스크린해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자리마다 실력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아직 젊고 패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에 던질 만한 젊고 패기 있는 차세대 충청도 대표 선수를 키워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 15년 기자 생활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하고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다가 15년 정치를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30년 동안 정치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는 얘기합니다. 어디 그뿐이냐? 정치하시는 부모님, 아버님 밑에서 자랐으니 너는 평생을 정치밥을 먹고 자랐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를 해오면서 또 정치를 바라보면서 또 정치를 지휘하면서 정치를 지원하면서 이 네 가지 측면에서의 정치를 하면서 나름의 역량을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TV 토론에 나가서 안희정 지사를 압도해야 됩니다. 저 자민련 대변인 시절에 KBS 심야 토론 1년의 최다 출연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시민 장관도 저하고 맨날 토론하면서 저한테 짜증 많이 냈습니다. 저 TV 토론 나가서 안희정 전 지사와 당당하게 맞서서 여러분들에게 당황하는 안희정 지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김정필 총재 문화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자민련에서 초선위원을 달았습니다. 자민련이 기울어지고 심대평 지사님과 함께 제가 맨주먹으로 국민중심당을 창당해서 원내대표까지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정권 창출, 좌파 정권 10년을 종식하고 우파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한나라당에 갔습니다. 우리 충청의 대변 정당과 한나라당을 모두 경험했던 저 정진석. 이번 선거의 키포인트, 충청 대변 세력이었던 자민련 국민중심당 선진당 세력을 절대 홀대하면 안 됩니다. 그 충청 정당 세력과 한나라당이 화합적 결합을 이룰 때만이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적임자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정진석이 해낼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1분 다 됐죠? 시간 지키고 내려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는 것, 원칙과 신뢰, 약속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약속. 유권자와의 약속. 저는 4년 도지사 하겠다는 약속 4년 꼬박 지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